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어제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시각에 안철수 의원 역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간 지역은 똑같은데 이 두 분 사이에 나온 발언은 전혀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은 호남에서의 낡은 체제 청산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고요. 추미애 의원은 분열의 강물에 두 번 다시 발 담가선 안 된다. 못난이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당 추미애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추미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북콘서트 열기가 상당했다고요? 네. 책 제목이 물러서지 네. 않는 진심. 네. 예, 어떤 진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판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야당 정치인, 야당에 출신하면서 다선 의원이 되는 동안에 예. 사실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시종일관 큰 정치적 고비의 중심에 서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민주당의 분당, 또 두 분 대통령의 탄생 과정에서의 선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지역주의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거 지휘를 했던 일, 또 그 직후에 분당 이후에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몰락, 그리고 다시 제가 이 통합하자고 이렇게 전국에 호소하고 다녔던 그런 일들과 예. 두 분 대통령님의 만남과 또 이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어떤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추미애가 노무현 당선의 1등 공신인데 탄핵은 왜 했나, 안 따라갔나 하는 질문을 아직도 하시는. 지금도 하시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하는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이 짧은 인터뷰에 긴 이야기를 다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 사과의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쓰셨어요, 책에. 네. 어떤 사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좀 짧게나마. 정치적으로는 삼보일배가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었거든요. 불가능한. 하다 보면 육신이 죽을 수 있고, 또 육신을 아낀다고 그만두면 정치적으로 죽고, 이런 상황에서 가능했던 건 말보다는 그렇게 죽음을 담보한 어떤 행동, 이런 걸로 사과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건 너무 정치적인 의미였고, 인간적으로 예. 따로 대통령님과 따로 대통령님한테도 사과를 하기 이전에도 또 왜 그랬습니까?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분당 이후에 헤어짐으로써 예. 단절이 돼서 그런 세계는 그냥 큰 오라버니 같은 그런 분이어서 어떤 얘기도 쉽게 꺼내고 할 수 있었는데 예. 그 헤어짐으로써 그게 단절이 돼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을 집어넣고 하는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만나서 우선 제가 그때 일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님은 왜 그러셨나요? 되게 이렇게 또 묻고 싶기도 하고 마음의 엉어리를 좀 풀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계시는 거군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에 담아서 어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광주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시각에 광주 지역에서 안철수 의원도 신당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호남에서의 낡은 체제 청산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이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막 출발한 안철수 신당이 정치 경험이 아직 얕고 일천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왜 씩씩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보다 더 우리가 오래된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야당 정치, 민주 정치를 이끌어왔고 지금 잠시 침체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문제를 알고 극복해야 될 우리 과제가 있는 건데 그걸 안철수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분도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뭐 이미 당 내부에도 그런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고.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 자체의 말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으나, 다만, 그분이 그 지역에서 신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그 광주에 이제 신당을 차리겠다 하시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오래 서 있고 싶은 사람이 발꿈치로 디디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서 있고 싶은 사람은 발꿈치로 디디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기자분립이라는 우리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고. 기자분립, 뭐 과자 불행 이거죠. 네, 네. 예. 과자 불행이라는 건 자랑하듯이 이 손을 뒷짐진 채로 다리를 쩍 벌리고 예.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교만하게 가면 또 오래 가질 못해요. 예, 예. 네, 결국은 목적지가 새정치라고 들었고 어떤 그런 새로운 대안으로 집권을 목표로 둔다 그러면 예. 그렇게 지금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채로 그냥 이 약한 고리 야당만 이렇게 때린다고 해가지고 야당을 대체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오래 가질 못하죠. 또 그 지역 야당이라는 건 영남에서의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 일시 지지해 주는 것이지 현재 잘해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못하는 것에 대한 예. 반사적인 그런 편성도 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상기하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예, 예.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막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새누리당이 집권해서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안철수 의원님도 그 약속을 바꾸겠다. 야당을 견제해야 되겠다. 나는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처럼 하실 수 있는데 예. 그때도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국민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야당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현장을 띄웠고 또 국민들이 또 봤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의 단일화 이외에 사실은 이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올인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다들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국민이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국민과 힘겨루게 하겠다라고 할 뿐이고 국민통합이라는 약속도 저버렸잖아요. 국민통합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 복지 같은 수단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국민통합을 이루는 실천적인 모습인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서랍 속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질타하면서 정말 이 새누리당이 집권 이후에 약속을 잊어버리고 국민통합을 폐기하고 오만해졌다 그러면 그게 내가 정치 시작할 때 약속이었는데 그걸 견제하겠다라고 해야 이게 일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의 독선 독주를 견제하는 그 역할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 그 새누리당의 독선 독주를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힘 합치는 게 낫지 민주당 때리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귀결이군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러니까 때려도 괜찮아요. 때려서 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더 때려야 되고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니까. 민주당 때려도 된다. 예. 그래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네.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안방차기 하듯이 뭐 기득권 누리듯이 가만히 하지 마라. 그 일정 부분은 맞아요. 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안철수 신당의 그 호남에서의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오늘 민주당 때렸다고 뭐 그게 그 호남 사람이 시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 당 자체가 신당 자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갓 태어난 신당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못하는 걸 잘한다 그러면 그걸 평가절하고 깎아내릴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러게 할 생각은 없. 네,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한 30%의 지지를 올린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정말 신당 세정한다더니 다르구나. 어떤 집권 세력을 야무지게 견제하려고 발벗고 나섰구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계속 북일에 가서 뭐 신당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 알겠습니다. 호남 때리기 할 것이 아니라 영남 가서 30% 얻어라 이런 말씀. 지금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채 좀 발꿈치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군요. 중견 정치인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지금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은 이대로는
같이 가는 게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는 게 힘들어 보이네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라는 건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예. 앞에 국민에게 기대 주셨던 것이 새정치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지만 일단 제일 목표는 집권 세력의 연장을 막는 거였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 내내 그 부정선거가 문제가 됐고 거기에 야권이 올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세요. 어허.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야무지게 이 견제 세력으로서 예? 같은 위치에 서 있느냐라고 보면은 예. 그냥 힘없는 힘 빠진 야당을 먼저 대체해서 먹고 보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느 누구를 취하고 버리고 매를 회초리를 대줄 수 있어. 지금은 민주당이 강하게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같이 못 가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는 예. 민주당도 안 되고 이 신당도 안 되고 하는 거죠. 대구 영남에서 부산에서 여권을 집권당을 견제하는 힘을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고 여기서 못난이 경쟁을 한다면 못난이 경쟁하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정치에서 관심을 거두겠다. 예.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분열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신 것처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책 이야기부터 정치 현안 이야기까지 쉽지는 않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